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비과세,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신 중과세와 비교했을 때 중과세는 부동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이것은 어때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한다든지 또 이 공익 목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비과세 첫 번째를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와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은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으면 어때요? 똑같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안 받겠죠. 그거는. 근데 거기에 외국 정부까지도 안 받겠다. 이것은 국제조약에 의해서 서로 안 받기로 하는 거죠. 또 주한국제기구가 주한국제기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제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 땅 안에다가 외국 정부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안 받아요. 재산세도 안 받아. 다 안 해줘.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 나라에 가서 부동산을 샀더니 취득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상호주의에 입각하겠다는 얘기죠. 당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면서 이거 국가에다 줄게. 10년 있다가 줄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부 체납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각 역사마다 역사 백화점이 있죠. 역사 백화점. 뭐 영등포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백화점들 있잖아요. 이런 백화점은 그 땅 자체가 어디 무슨 땅이에요? 철도 용지잖아요. 철도 용지에서 건물을 져요. 건물을 지는데 건물은 영등포 롯데백화점을 롯데에서 짓죠. 짓고 나서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롯데건설에서 줬으니까 롯데 거지. 근데 롯데건설에서 그것을 자기 앞으로 취득을 해가면서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30년간 여기서 백화점을 하다가 이 소유권을 서울특별시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취득자는 누구예요? 롯데겠죠. 그런데 30년 후에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취득세를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취득세를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취득세가 너무 많아서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20년 있다가 국가에다 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득이 되려는지 손해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이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신탁 믿고 맡기는 거죠. 이것은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 신탁법엔 신탁 등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거야. 맡겨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맡겨놓은 거예요. 또 내가 맡겼는데 이 사람이 영 시원찮아. 나 여기다 안 맡길래. 이쪽에다 맡길래 있죠. 이걸 수탁자 경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탁자 경질.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맡겨놓은 거 10년 있다 다시 가져와 이제 할 때가 있겠죠. 이럴 때는 뭐가 돼요? 이럴 때 취득세를 비과세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받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 부칙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환매 등기를 병행한 환매는 조금 전에 세율 적용할 때요.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해라 그랬거든요.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금을 아예 받지 않겠대요.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 있지. 우리 가끔가다 이랬죠. 그 사격장 한다고 이렇게 토지를 수용해 갔어요. 근데 사격장 하나는 계속 놀리고만 있어.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럴 때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내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환매권 내가 팔고 나서 다시 사오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나는 취득세 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임시응행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부가징수. 부가징수는 징수 방법이요. 취득세의 징수는 뭐로 한다? 신고 납부. 취득했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라 하고 있죠. 두 번째 신고 및 납부 있고 1번에 보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누구예요? 납세 의무자는 그 뜻이죠. 납세 의무자는 그 취득한 날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얘기로 취득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기죠. 취득한 날부터 60일. 근데 가로 안에 상속으로 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라는 얘기는 만약에 뭐 11월 뭐 20일 날 사망을 했다. 11월 20일 날 사망을 했으면 상속 개시일이 11월 20일이 되는 거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은 언제예요? 개시일은 11월 20일. 그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은 11월 말일이잖아요. 11월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그러면 11월 말부터 6개월이니까 12, 1, 2, 3, 4, 5. 5월 31일까지 뭐를 해야 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지 된다는 얘기죠. 상속일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상속이 아니라 매매나 증여로 받았다면 그때는 어때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각각 6개월이래요. 실종은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거든요. 이제 이래요. 어느 비행기가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을 했어요. 폭발했으면 죽은 걸로 어때요? 완전히 죽은 것 같죠? 그죠? 완전히 죽었죠. 그때는 특별 실종 같은 거는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면 실종이 선고가 됐죠. 그러면 그날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1년이 지나면 또 일반 실종 같은 거는 5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 사이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5년이 지나면 죽은 걸로 간주된다. 그때도 그 실종 선고일 5년이 경과한 날 이 실종 선고일이 되거든요. 그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하겠다. 그런데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뒀다. 납세자는 뭐예요? 상속인이 납세자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뒀을 경우는 언제래요? 9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조금 전에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지 되겠죠.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 2번, 3번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취득세를 냈는데 아니면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는데 낼 일이 생겼다. 아니면 취득세를 조금 냈는데 중과세 사유가 생겼다. 더 많이 낼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취득했을 때는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잖아요. 그런데 취득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더 낼 사유가 생겼다. 비과세 받았던 거, 면제받았던 사유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더 낼 일이 생겼을 때는 며칠 내에 내라? 30일 내에 내라.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면은요.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죠. 여러분이 사셨으면. 그러면 그때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오늘 샀어. 그러면 오늘 내가 등기해. 그럼 오늘까지 신고 납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조금 전에는 오늘부터 며칠 내래요? 60일 내. 그러면 원칙은 오늘부터 60일 내인데 등기를 오늘 한다면 오늘까지 내라는 거예요. 둘 중에서 뭐예요? 빠른 날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가 있네요. 부족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게 있으면 추징을 해야 되겠고, 그때 가산세가 붙는데,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가 되는가 보면 20%가 돼. 20%가 된다. 20%가 되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에 10,000분의 3씩 붙어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취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도 안 하고 매각을 해 팔아버려. 이럴 경우에요. 내가 어느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샀다고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고 중간에 팔아버렸어. 그러면 결론은 무슨 뜻일까요? 미등기 전매하겠다라는 뜻이 굉장히 크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중가산세, 자그마치 가산세가 몇 프로인가 보면요. 80%가 돼요. 80%가 된다. 이게 중가산세라는 거예요. 몇 프로가 붙겠다? 80%가 붙겠다. 그래서 우리 중가산세 제도는 취득세만 있어요. 취득세만 나와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면세점. 면세는 뭐예요? 세금을 면하게 해주는 거죠. 세금을 역시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면세점인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가액이 50만 원, 50만 원 안 되는 뭐 40만 원 샀다, 50만 원을 샀다, 50만 원짜리 샀다. 이럴 때는 취득세를 아예 뭐 하겠다? 받지 않겠다. 너무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자료 통보가 있네요. 등기 자료 통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취득세. 내가 어느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내러 어디로 가야 돼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되죠. 가서 뭐를 해요?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할 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을 해요. 신고서. 그러면 신고서에는 여러분이 어느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산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좀 일찍 가도 되고, 그렇죠? 늦어도 며칠, 60일. 그 날짜가 넘어가면 뭐 해야 돼? 가산세를 내니까 20%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안에 가겠고, 요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산 분들은 대부분 어때요? 바로 잔금 치른, 즉 산날 취득세 신고하고 내포해. 그러면 신고할 때 뭐를 신고를 하냐면요. 내가 납세 의무자 누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적어야 돼. 그리고 취득 물건이 누군지, 취득 물건이 뭔지, 어느 부동산, 어디에 있는 부동산인지, 그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그렇죠? 취득 날짜가 언제인지, 하다못해 전 소유자가 누군지, 그래서 세금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을 해요. 신고서를 이제 구청 같은 데 가면 세무과 있거든요. 세무과에다 취득세 이렇게 팻말 붙어 있는 데 있어요. 거기 갖다 제출을 딱 해요. 신고서를 써서 내가 신고하는 거, 내가 이 부동산 샀으니까 취득세 이만큼 낼게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라는 거죠. 제출을 하면 거기서 세무과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제가 준 대로 있잖아요. 전산에 전부 다 입력을 시켜요. 전부 다 따다다닥 입력을 시켜. 그러고 나서는 뭐 하는 거야? 프린트가 돼요.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데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고한 대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고지서가 몇 장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장이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5장이 붙어서. 5장이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붙어서 나오면 나는 신고를 내가 한 대로 나오면 이것을 은행에 가지고 가요. 은행에 가지고 가면 5장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집에 나오는 관리비 영수증, 자동이체를 다 해놓으셔서 잘 기억을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 집에 재산세 고지서 오잖아요. 그건 재산세 자동이체 해놓으신 분은 없으니까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절취선이 있잖아요. 절취선. 몇 장에 자르면은요? 3장이 잘라져요.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또 관리비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3장이에요. 오는 이유가 뭐냐면 3장이 오면은 3장을 내가 받으면 뭐를 하는가 보면요. 3장을 받으면 이것을 은행에다 갖다 내잖아요. 그럼 나한테 1장 주죠.
납세자 보관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몇 장을 가져요? 2장을 가져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하고 2장을 갖고 있다가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장은 자기들이 갖고 한 장은요 관리사무실에 돈하고 해서 관리사무실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서 내가 이걸 입금시켰다. 뭐 수수료도 당연히 자기들이 띄겠죠. 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근데 왜 5장이야? 내가 취득세를 신고를 하니까 5장이에요. 5장을 주면은요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에 가서 내야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통 구청 안에 은행 있잖아요. 이걸 시군금고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내면은 은행에서 2장. 은행에서 2장을 갖고 나머지 3장은요. 납세자한테 줘요. 납세자가 몇 장을 가져요? 3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3장을 갖고 있으면 납세자는 이제 이 세금을 냈잖아요. 아, 내가 취득세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내가 샀으니까 어때?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하죠. 등기 신청을 하러 가요. 그럼 등기소에 가요. 등기소에 요 2통을요. 3장을 갖고 있던 한 통은 자기가 끝까지 갖고 있고 2통을 어떻게 하는가 보냐? 등기소에 제출해요. 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해요. 등기 신청서와 제출을 했어요. 그럼 등기소에서 몇 통을 받은 거예요? 2통을 받은 거예요. 2통을 받은 거예요. 2통을 받으면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어때요? 이 사람 취득세 제대로 냈네? 확인이 될까요? 확인이 되죠. 확인되면 맞아요. 등기소에 한 통을 보관해요. 또 한 통을 2통 받은 건데 한 통을 어디로 보내주는가 하면요. 시군에 보내줘요. 한 통을 일로 보내줘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2통을 갖고 있다. 한 통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한 통을 어떻게 하냐고요? 시군에다 보관해요. 그러면 시군에서 보면 어때요? 은행에다 냈네? 이 돈 냈네? 이 돈만큼 등기를 했네?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가 다 되나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5통이 은행 하나, 그쵸? 아니, 여기 납세자 하나, 또 등기소 하나, 은행 하나, 그리고 시군금고에서는 결론은 몇 개 갖게 돼요? 2개를 갖게 된다는 거죠. 2통을 갖게 된다는 거 비교를 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 이제 세금이 이런 절차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기자료 통보 같은 경우도 이런 측면에서 불효하다는 거죠. 등기소에서 있잖아. 이걸 통보를 해줄 때 세금이 좀 부족해요. 이것도 여기다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고 통보 등 그 다음에 등기자료 통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6번째 통보 등이 있죠. 다음 이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지를 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 조합에서 분양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 투자기관이 국가 지방자치 투자기관이 또 법인이 했다면 30일 내에 내가 팔았어요. 이거를 신고를 해줘야 된다.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세가 있죠. 빈대같이 붙어 다니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요 정도. 취득세 낼 때는 뭐도 내야 된다. 취득세 내면서 빈대같이 농어촌 특별세도 내고 뭐도 낸다. 지방교육세도 낸다.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취득세를 보셨어요. 문제는 4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서는 취득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 틀이 여기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요. 취득세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취득세만 한 번 더 듣고 나서 다음에 하면 다 그 틀이에요. 나온 게 뭐가 있나요? 뭐 개설, 그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비과세, 부가징수 전부 다 모든 세금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이거였었는데 재산세는 이거네, 양도세는 이거네. 과세상에 취득세 이걸 취득하면 재산세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이걸 팔면 세금 내는 거지. 이걸 연결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 이제 44쪽에 제2장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이 등록면허세는 이제 비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대략적으로 볼게요.
이제 등록면허세는요, 말 그대로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해서 등록면허세가 된 거예요. 등록면허세가 돼서 과거에는 어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취득세 배운 거에 등록세가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과거의 등록세가. 그래서 취득세 내는 것들은 등록세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취득세 낸 것들은. 그런데 취득세 안 내고 등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면허세는 우리 이제 시험 범위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에 살짝은 써놨지만 뭐 그거는 무시를 하셔도 좋은 거고.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보면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그냥 돈 빌려주는 거 아니죠? 내 부동산에다가 뭐를 해요? 근저당 설정하고 빌려주잖아요. 그 등기를 하죠. 그럼 근저당 설정은 등기할 취득세 낼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뭘 낸다? 등록면허세. 또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취득세. 내 전세권은 취득세 낼 필요 없죠. 없기 때문에 뭐만 낸다? 등록면허세만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한번 보시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설정은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변경은 뭐 지목 변경이라든지 그런 등기할 때 있어요. 또 건물의 구조 변경 등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멸은 말소, 멸실 이런 게 있거든요. 말소 등기, 근저당권 말소를 할 때 또 멸실은 건물이 허물어지면 어때요? 건물 등기를 없애야 되죠. 그걸 멸실 등기. 이러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독립세로서 수수료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래요. 등록면허세를 수수료형 조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수수료형 조세. 등기관은요, 어떤가 보면요, 등록면허세를 내서 영수증을 첨부시키면요, 등기해줘. 안 오면 등록면허세 안 냈으면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뭐하고 비슷해요? 수수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수수료형 조세라고 그랬죠. 수수료는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겠죠. 너 이거 등록세 너 가져. 그러면 어때요? 무진장 열심히 일하겠죠. 수수료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유사하다. 당연히 독립세고, 그러면 성격을 볼게요. 등록면허세의 성격을 보면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과세하는 도세 또는 구세이다. 요것도 요 구세라는 거, 도세와 구세 요거 갖고 또 출제가 요번에 됐어요. 2015년에 출제가 됐는데 이런 것도 잘 봐주시는 게 좋겠죠. 도 또는 구에서 부과되는 조세다. 등록면허세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약 경기도 수원시에서 등록면허세를 내면 그건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에서 가져가요. 근데 여기 강남구에서 등기를 했다면 그때는 그 등록면허세 누가 가져간다? 강남구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도 또는 구세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뭐다? 보통세다. 보통세. 취득세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공부상의 등기 또는 등록 행위를 과세 객체하여 과세하는 뭐다? 행위세. 등기나 등록을 할 때, 즉 행위를 해야지만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행위세가 되고요. 네 번째 보면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그 등기,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명의상의 권리자로서 사실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 또는 면허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반면에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형식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수수료용 조세는 뭐래요? 형식과세예요.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득세에서는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함께 택하고 있다.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함께 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말 그대로 형식을 갖출 경우에, 우리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등기를 할 때만 과세를 하지, 등기 안 하면 절대로 과세하지 않는 게 뭐다? 등록면허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면 등록면허서 낼 일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 형식과세다. 등기 등록을 갖추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어의정이 나와 있는데 용어의정이요. 1번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세의 규정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취득세 내고 나서 취득세 내는 것은 등록 면허세 별도로 낼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취득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즉 취득세를 내는 것은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는다,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등록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얘기를 한다. 면허는 뺄게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뭔가 보면요, 형식과세다 보니까 외형상, 외관상 권리자. 납세 의무자예요, 이자가.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좀 편하신 건 뭔가 보면요, 요거 하나 보세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다 그래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그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를 납세자로 하겠다는 거죠.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잘 배워요.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있어서 배우신다고요. 그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다. 등기권리자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형식이라는 것은 뭔가 보면 민법에서는 형식주의라는 거 있죠.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민법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도 등기를 안 하면 소유자가 안 바뀌죠.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바뀌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서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뭐를 택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요. 등기를 할 경우만 소유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형식과세라는 얘기는 등기를 하는 경우만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그렇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요걸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가끔가다 등록면허세에서는 납세 의무자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등록면허세를 누가 낼 의무가 있는지 찾을 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납세지는요, 당연히 지방세니까 뭐가 되나요? 물건 소재지 관할,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과세 표준을 보시면 과세 표준. 거기 보시면요,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액. 근데 이것은 이제 볼게요. 거기 다 써 있으니까요. 이런 등기를 할 때는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와 같아요. 취득세와 같아요.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기를 할 때, 가등기나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때, 지상권 설정이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뭐와 같다? 취득세와 같다. 그러면 취득세는 뭐라고 했죠? 취득 당시 가액인데 하나만 딱 틀려요. 취득세는 언제 당시였죠? 취득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었었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언제예요? 등기 당시의 가액이라는 거예요. 등기 당시. 등기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야? 조금 전에 취득세를 내는 것은 등록면허세 안 낸다며? 맞아요. 근데 소유권 내가 원시 취득하면 보존 등기를 하죠. 매매 같은 걸 쓰면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등록면허세를 낸다고? 안 내요. 안 내요.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 낼 일이 없죠.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왜 써놨냐?
전에는 어느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냈고 또 등록세를 냈었거든요. 등록세를 냈어요. 시점이 달랐어요. 시점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랬던 사람이 있거든요. 취득세 내고 등록세를 내려고 했는데 등기를 안 했어. 그래서 안 내고 있었어. 그럴 수도 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상속 등기. 과거에 상속을 받아서 돌아가신 지 한 10년은 됐나 봐. 10년 됐어요. 그때 취득세는 냈어. 근데 상속 등기라니까 등록세를 안 냈어요. 근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요?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어. 아이고, 가세. 그때 등록면허세를 내야지 돼요. 등록면허세를 내. 그러면 그때는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상속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왜? 승계취득이잖아요, 그게. 승계취득이죠?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무상승계취득. 돈을 주고 취득하면 뭐예요? 유상승계취득. 돈을 안 주고 취득하면 뭐예요? 무상승계취득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대비해서 이럴 때도 과세표는 뭐다? 등기 당시의 가액이다. 다음에 우리 가등기 같은 거요. 가등기나 지상권 설정 이전 등기를 할 때 이때도 과세표는 등기 당시의 가액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만 보니까 여기다가 등기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취득 당시의 부동산 가액은 뭐라고 그랬나요? 원칙 신고가액, 예외 시가 표준액,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 공판 법 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째 시간에 봤을 때 이렇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쏘가지, 그렇죠? 쏘가지 없이 취득세 쫓아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 그래도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킨 거 뭐예요? 등기 당시,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기 당시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는 저당권 설정 이전, 경매,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과세 표준이 뭐다? 채권 금액. 내가 1억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을 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예요? 1억, 채권 금액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돈 못 받아서 경매 신청을 해?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예요? 채권 금액 1억이라는 거죠. 그게 저당권, 또 경매, 가압류, 가처분, 과세 표준은 뭐다? 채권 금액. 그 다음에 기타 금액 오른쪽에 볼까요? 지역권 설정 이전을 할 때는 뭐래요? 요역지의 가액. 지역권은 무엇인지 아시죠? 지역권, 편익을 받는 토지가 뭔가요? 요역지죠. 그렇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승역지인데 편익을 받는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래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할 때는 뭐가 되나요?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을 할 때는 뭐가 된대요? 월 임대차액이 된대요. 월 임대차액. 그 다음에 건수를 한 건에 6,000원씩 과세하는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있죠.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말소, 또 지목 변경, 토지 합병, 건물의 구조 변경 이럴 때는 한 건에 얼마다? 6,000원. 두 건 하면 12,000원 내면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세율을 볼게요. 세율. 거기에 소유권 보전 1000분의 8 나와 있죠. 1000분의 8. 1000분의 8인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취득세가 무조건 일률적으로 2%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원시취득, 즉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때는 2.8%죠. 취득세가. 그런데 2%를 빼버리니까 얼마예요? 0.8%. 그래서 0.8%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그래도 행복한 게 있네요.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 가등기 같은 거 모두 다 세율은 어때요? 0.2%. 0.2%.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세율은 취득세에서 배운 세율 있잖아요. 거기서 2%만 빼면 돼. 왜? 과거의 취득세를 이미 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만 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건수는 건당 6,000원. 건당 6,000원이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죠. 우리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중과세가 있어요. 근데 취득세에서 이거 있었죠. 중과세 적용을 할 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요,
취득세는 중과세되지만 등록 면허세는요,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지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방에 있던 법인을 대도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그 법인 등기에 대해서 세배로 중과세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셔서 중개법인 한번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중개법인을 만드실 때 그 자격증 가진 분이 2분 이상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분이 있으시면은 중개법인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중개법인을 만들 때 이제 자본금은 그 중개업법에 의해서 5천만 원 돼야 되잖아요.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지방에다가 법인을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얼마를 내게 되는가 하면 1000분의 4를 내게 돼 있어요. 1000분의 4. 그러면 얼마를 내면 되나요? 1000분의 3은 0.4%네요. 20만 원 내면 돼요. 20만 원을 내면 돼요. 20만 원을 내면 되는데 20만 원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료가 있어 한다면 3배를 하래요. 이게 3배. 곱하기 3배. 그러면 100분의 300 한다고 법에는 써있겠지. 당연히 3배가. 그러면 1000분의 12가 되네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6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과밀 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얼마예요? 60만 원을 내야 된다.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데서 했다면 얼마만 내는 건 되는데 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또 지점을 설치를 해도 또 역시 중과세를 하겠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필기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건 법인 등기잖아요. 법인 등기인데 이건 부동산과 사실은 관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표준세율 역시 똑같이 취득세와 같죠. 표준세율 50% 미만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만 그래요. 차량 등록할 때, 광업권 등록할 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과세가 나와 있는데 그 1번을 보면 역시 취득세와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비과세 같은 경우는 회사 정리, 특별 청산 이런 거 할 때 또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렇게 하고 또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과징수가 있네요. 부과징수 원칙 보시면 신고민 납부에 신고민 납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네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고 뭐 해야 된다?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과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똑같아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냈는데 더 낼 일, 즉 중과세 사유가 생겼다. 이럴 때 역시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라. 또 비과세나 면제를 받았는데 비과세 면제 사유가 없어졌다. 이럴 때도 역시 3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라.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안 했다. 이럴 경우에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죠.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럴 때는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는 취득세는 납부세액의 일정 부분은 농어촌 특별세, 일정액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여기서는 납부세액에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20%가 지방교육세를 붙는다. 그런데 그 등록면허세가 감면이 된다면 감면세액에 있어서는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근데 20%가 되죠. 하고 있다. 거기에 좀
프린트가 잘못돼 100분의 20인데 100분의 2로 돼 있네요. 100분의 2로 돼 있어. 100분의 20. 100분의 20으로 이렇게 좀 하나 해주셔야 되겠는데 20 돼 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그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내 전세금이 5억이다. 요새는 전세금이 워낙 비싸니까요. 그러면 전세금액이 과세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죠? 세율은 1000분의 2. 1000분의 2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0분의 2 하면 1000분의 2 하면 0.2%예요. 0.2% 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요? 전세 금액이 되고, 그렇죠? 세율 1000분의 2고. 근데 이 전세 금액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이 뭐예요? 산출세액이에요. 그런데 이 산출세액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뭐도 내래요?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를 내래요.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가 돼요? 산출세액의 몇 프로? 20%. 20%다. 20%? 20%면 얼마예요? 22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5억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등록 면허세가 얼마가 되고 100만 원이 되고 지방교육세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0만 원이 된다는 거죠. 2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등록 면허세는 간단하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취득세 일부하고 등록 면허세를 보셨는데 이렇게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과 관련된 조세에 대해서 보셨고 그 다음 주에는 제3장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